안녕하십니까. 박스어더프입니다. 5월 14일 오후 7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 MSCI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선이 거의 아랫방향으로 향하고 있고요. 61선도 아랫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일선도 어느 정도 하락방향이거든요. 21선이 61선을 대너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 자, 이 라인이 21선이고요. 이 라인이 61선이잖아요. 이 라인 61선, 61선, 요 21선이라고요. 이 대더가 나버리면 엄청나게 조정 들어옵니다. 이 조정이 들어오면 최소 이 라인까지 들어오거든요. 202선까지 들어옵니다. 요 201선을 깨버리면요. 이 라인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을 이탈해버리면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55까지요. 여기는 원달러 환율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옆에 미국 지수죠. MSCI 지수가 위태위태합니다. 이 라인을 어제 이탈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보십시오. 21선하고 61선하고 201선하고 있는데요. 요 201선이잖아요. 요 201선이거든요. 이래 위로 올라가고 201선을 올라탔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201선을 안 타고 그냥 여기서 이대로 꼽았어야 되는데 201선을 올라타고 다시 201선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래 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환율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요. 요 201선 너무 올라타 버렸잖아요. 환율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요. 원달러 환율하고, 그 다음에, 유로하고 원달러 볼게요. 원달러 환율도 그럭저럭 그렇네요.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엔달러에도 엔달러는 그럭저럭 괜찮네요. 지금 그럼 해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해외 차트가 연동하니까요. 해외 차트를 볼게요. 다우가 모습이 별로 좋지 않죠. 나스닥은 괜찮네요. 모양이. 상해는 완전히 쏟아 부어버렸네요. 짱대목으로 그려버렸네요. 200일선가 들어옵니다. 요 60일선을 짱대목으로 그렸다는 것은 엄청나게 세력이 아랫방향으로 쏘아 부었습니다. 중국 차트를 보면 현기증이 나네요. 그 다음에 홍콩 H 주식도 보면 60에서 아랫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식은 완전히 신고가네요. 거의요. 일본 주식이 엄청 셉니다. 일본은 지금 일본 경기가 보면요. 일본 한국은행 총재처럼 일본은행 총재는요, 굉장히 시장한테 굉장히 친화적으로 합니다. 일본은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시장에요. 일본은 완전 선진국이죠. 우리나라 비교가 안 되죠. 모든 면에서, 이 보십시오. 이거 다 뚫어붙잖아요. 일본이 최고입니다. 일본 최고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무역 쌍대국이잖아요. 근데 일본이 잘 나가버리면 좀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하는 나라가 지금 많이 늘어난 나라는 홍콩에다가 좀 수출을 많이 하고요. 인도라든지 중국한테 수출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한테는 좀 늘었고요. 인도나 중국한테 특히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부터 중국이 원래는 한국을 갖다가 식민지화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런 나라들이 이런 좌파 국가와 우파 국가 한국, 미국, 일본, 유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신냉정 체제가 형성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줄다리기를 잘해야 됩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유로하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하고도 잘 관계 맺어야 됩니다. 대만도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만도 밑으로 쳐박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좀 괜찮네요. 베트남하고도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줄였다 그러더라고요. 인도도 좀 많이 올라가고요. 브라질 색이 올라갑니다. 호주도 좀 내려가고 있고요. 영국이 좀 약합니다. 독일도 조금 약한 편이고요. 유로도 좀 약한 편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원래 여기 껴서야 되는데 여기는 못 끼고 올라가네요. 힘이 셉니다. 힘이 셉니다. 여기서 내려갈 줄 알았는데 이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와버렸네요. 예, 이 106달러를 넘어서 버리면 이거는 여기까지 가버립니다. 예, 한번 지수 여기까지 가고 한 번 더 이렇게 꼬라박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시점이 9월달까지는 지수가 안 갈 것 같습니다. 9월달까지. 예, 작년 9월달 한번 볼까요? 작년 9월달이 여기네요.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9월 28일. 여기가 주가의 최바닥입니다. 예, 여기가 주가의 최바닥이거든요. 주가의 바닥입니다. 여기가. 예, 이 주가 바닥이라고요. 주가. 9월 28일 날에 주가의 최바닥입니다. 주가 바닥이고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가의 한 파동입니다.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고 예, 다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래 가겠죠. 이렇게 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이런 모습을 그릴 겁니다.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9월달 여기서 다시 이래 해줍니다. 9월달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항상 예, 봅시다. 이 나무를 심을 때가 있고요. 나무를 심을 때가 있고 예, 나무가 꽃이 필 때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예,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꽃을 피울 때가 있고요. 이파리를 피울 때가 있듯이 예, 지금은 나무를 갖다가 예, 지금 나무가 지금 열매를 다 맺었습니다. 열매를 다 맺고 나면은, 예, 가을이잖아요. 그러면 이파리가 다 떨어지잖아요. 지금은 이파리가 다 떨어지는 시국입니다. 주식을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든지 아니면요, 현금을 어느 정도 일정 분량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국 지수가, 아까 봤죠? 한국 주식, 예, 지수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 고점을 돌파가 못 나왔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 돌파가 나왔잖아요. 일본 주식이 세죠. 훨씬 세죠. 일본 주식이. 예, 그럼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아까 조금 전에 봤죠? 환율요. 환율을 봤기 때문에 이 환율이 어제 보십시오. 예, 종가상으로 이게 3시에 마쳤거든요. 예,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거든요. 1334원 돼 있잖아요. 이 환율이 아닙니다. 예, 환율이, 시간의 환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잘못됐습니다. 환율이요. 환율이 1300 몇십 원 넘었었습니다. 예, 지금 이게 표시가 안 되네요.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신세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환율이 지금 이 차트가 잘못되어 있네요. 예, 환율이, 한번 보십시오. 달러 환율 한번 볼게요. 달러 환율이 지금 원달러 환율 왜 안 뜨는 거야? 그림이 네이버 증권에서 예, 원달러 환율이 잠깐만요. 이게 3시 5월 12일 이게 좀 잘못됐는데 5월 10일 9시 58분 맞는데 1334원 예. 예, 1344원이잖아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 보십시오. 이 1334원이고, 여기는 1344원입니다. 1344원. 1300, 환율이 이어와 있습니다. 여기요.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이래 올라갔거든요. 종가상에. 예, 9시 58분에요. 장이 58분까지 열리잖아요. 환율이 지금 연중 신고가입니다. 연중 신고가요. 환율이 1344원이 됐죠. 1344원. 예, 지금 신고가입니다. 환율이요. 지금 잘못됐습니다. 1344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이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대시세를 냈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한국이 조금 환율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1344원이거든요. 1344원. 여기입니다. 여기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 짱대 양봉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짱대 양봉을요. 환율이 짱대 양봉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 주식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 차트, 예, 주식 차트에서요. 예, 업종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 차트를 업종 차트 볼 필요 없잖아요. 주식 차트 보겠습니다. 주식 차트 음식료 농심이 엄청 맞아버렸더라고요. 짱때 뭘 맞아버렸더라고요. 예, 예, 초특급 주도주가 아니면 다 맞습니다. 예, 예, 초특급 주도주가 아니면 다 맞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일본에서는 방사능 오염수를 내보내고요. 미국은 지금 디폴트가 되니 안 되니 했었고 있고요.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예,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항상 보십시오. 우량주는 200일선에 왔다 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자, 우량주는 201선에 왔다 간다. 야, 우량주는 201선에 왔다 갑니다. 우량주는 201선에요. 항상 201선에 왔다 갑니다. 요 201선 있잖아요. 201선요. 201선 왔다 갑니다. 우량주는요. 예, 삼양식품이라든지 다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 음식료는 약합니다. 예, 대현도 볼까요? 대현은 많이 안 빠질 겁니다. 대현도 많이 안 빠질 겁니다. 자, 요 자리네요. 요 자리. 예, 이거는 한 번에 일해줍니다. 한 번에 일해주거든요. 언제인지 모르죠. 예, 예, 천일 보유해야 이긴 옵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예, 엄청나게 오랫동안 보유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자, 여기서 보유한 것도 잘했고, 여기서 보유한 것도 잘했고, 여기서 이긴 옵니다, 이게. 예, 이긴 옵니다. 언젠가 옵니다. 종이 목재 볼 거 없고요. 하악 한번 볼까요? 하악도 별 볼 거 없습니다. 지금 지수가 약하면요. 자, 2차전지, 저는 이 금량은 절대로 사면 안 된댔죠? 금량은요,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이 라인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예, 200까지 내려옵니다. 예, 2차전지는 어느 정도 사망 선고를 당했습니다. 예, 2차전지는 뭐, 에코프로밖에 갈 게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예, 종목들이 많이 맞습니다, 지금요. 예. HTC 현대 EP가 참 좋은 종목이죠. 배당이 3.3%고요. 상당히 센 종목이죠. 고배당주잖아요. 완전히 이 회사가 지주회사잖아요. 상당히 좋죠. 이 종목이요. 예. 거의 막 좋은 회사죠. 이게요. 이 회사가. 그래도 좋긴 안 좋든 간에 지금은 주식을 많이 살 때가 아닙니다. 의약품도 약하거든요. 다 약합니다. 예, 다 약하거든요. 예, 이 우순주들도 가고, 이런 거 보이 장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야, 2차 전지들이 거의 끝났네요. 끝났어. 다 끝났습니다. 2차 전지들이요. 예, 포스코 홀딩스가 요 신고가 냈잖아요. 이 박스 돌파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자, 여기 201선에 들어오면 사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거든요. 포스코 요 모양을 그릴 겁니다. 요런 식으로 갈 겁니다. 요런 식으로요. 포스코 요런 식으로, 포스코는 장기 투자죠. 포스코 장기 투자고요. 기계도, 다 맞았을 겁니다. 예. 예, 지금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지, 모든 경기가 살아나는데, 건설 경기도 안 살아나잖아요. 저는 9월달까지는 주식을 살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다 약하거든요. 다 약합니다. 예, 운장 한번 보겠습니다. 운장이 주도주잖아요. 야, 덕양산업이 가니까 세종공업이 또 따라가네요. 자동차가 주도주인데 참 약합니다. 다 약하거든요. 주도주들이 흔들린다는 거는 시장이 크게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예. 다 조정하거든요. 다 조정합니다. 다 조정하고 있네요. 모토닉이 이게 다 변속기네요. 뭐 제어기 같은 오일 펌프 제어하는 거네요. 자동차도 지금 엉망이잖아요. 자동차도 엉망이고요. 유통도 별 좋은 종목이 없지 않습니까? 예, 다 맞아버리거든요. 예.
건설도 보면 참 예, 갈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SC 엔지니어링은 참 좋은 종목이죠. 좋은 종목이지만은 지금 현재 갈 종목이 없습니다. 없네요. 운창도 별로고 통신도 별로고 금융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없습니다. 주식을 살만한 종목이 별로 없네요. 예, 살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없고요. 물론 딴따라 같은 거는 나가겠죠. 딴따라 같은 거는 이런 것도 나가겠죠. 딴따라요. 지금 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이브 같은 이런 건 계속 나가겠죠. 하이브는 이 주가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 보이고 갑니다. 이렇게 지금은 딴따라밖에 갈 종목이 없네요. 딴따라. 예, 딴따라 지금 보면은 코인도 완전히 코인 그렇죠. 그다음 주식 있죠. 주식도 보십시오. 지금요, 예, 8개 종목 한가 맞았죠? 코인도 김남국이 있죠? 예, 김남국 있죠? 이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핸들링 하겠습니까? 예, 주식도 지금,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시장을 페리나 버리잖아요. 옥티머스라든지 그 사태도 있었고요. 예, 김남국 사태도 있고,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아마 많이 뺄 것 같습니다. 한율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한율이 이야기합니다. 자, 코스닥 업종 150 종목 한번 볼게요. 코스닥 100 종목 한번 볼까요? YG엔터가 많이 갔네요. 예. 예, QNC도 약하고, 예, 반도체도 약하고요. 다 약합니다. 참, 예, 이 보십시오. 이 200 있으면 깨면 안 됩니다. LNF 같은 거. 깨버리면 이까지 내려옵니다. 이까지 내려오면 이래 될 수 있습니다. 지금요, 이 2차 전지를 갖다가 아마 손볼 것 같습니다. 지금요, 2차 전지 손보고요. 예, 갈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예, 갈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예, 100 종목을 보니까 갈만한 종목이 안 보입니다. 예, 그러면요, 예,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그룹. 예, 관심그룹. 자, 관심그룹에서요, 한번 볼게요. 관심그룹에, 예, 관심그룹 3회. 예, S&P, 나스닥 100이 저는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나스닥 100. 예. 나스닥 100. 예, ACE 나스닥. ACE 나스닥 100이 여기 있잖아요. AC 나스닥 100. 예, 이 종목을 사고 싶습니다. AC 나스닥 100을 사고 싶습니다. 이 종목요. AC 미국 나스닥 100을 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이 지수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테슬라라든지, 이런 종목들, 예, 그 다음에 구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좋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 100 종목, 미국의 나스닥에 100 종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 종목을 조정할 때마다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옆에 보십시오. 이 종목 최고 세잖아요. 예, 애플이 최고 세잖아요. 이 종목만 사고요. 주식은 사고 싶은 종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타이거 인버스를 좀 사고 싶고요. 예, 그 다음 종목으로, 예, 지금은 인버스를 사는 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 150 인버스, 예, 코스닥 150 인버스가, 자, 이 지수의 반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이 지수가 내려오잖아요. 이래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반대 지수를 사야 되죠. 예, 코스닥 150 에 반대되는 종목을 제가 안 깔아놨나? 예, 이 종목과 반대되는 종목이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자, 이 타이거 150, 이 종목이 있네요. 하여튼, 레버리지도 사고요. 인버스 레버리지도 사고, 그 다음에, 예,
예, 이 종목 반대되는 종목도 사야 됩니다. 예, 한번 볼까요? 코덱스, 코스닥. 예, 이 종목이죠. 예, 이네요.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예, 이 종목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가거든요. 여기까지 갑니다. 5천원까지 갑니다. 예, 여기까지 갑니다. 충분히 갑니다. 아마 지수가 내려가면요. 이 종목 올라갈 겁니다. 2차전 이거 다 죽었잖아요. 2차전 죽고요. 지금 내일 되면 지수가 폭락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나오니까 이건 미리 사셔야 되죠. 미리 제가 인버스를 계속 사자고 그랬죠. 인버스를 계속 사고요. 자동차도 좀 그렇고요. 자동차는 볼까요? 현대차를 볼까요? 기아를 봐야 되죠. 기아. 자, 기아를 한번 볼게요. 기아가 요 21선 있지 않습니까? 요 21선 내려올 때까지 8만원 내려올 때까지 사면 안 됩니다. 8만원 내지 요 7만 5천원까지요.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 내려옵니다. 예,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때 사면 됩니다. 기아는요. 기아가 최고세잖아요. 성화이텍하고요. 성화이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예, 성화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예, 여기까지 들어야 됩니다. 여기 8,000원 이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때 사는 겁니다.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래 하고 갑니다.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주도주도 내려옵니다. 아무리 센 주도주다 그래도요. 예, 제가 시장에 너무 겁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항상 지수는요, 업종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업종 차트에 들어가서요. 예, 업종 차트에 들어가지고, 자, 종합을 볼게요. 종합을 보면은, 자, 이 자리가 언제인지 볼까요? 자, 주식은 보통 보면 1월 달에 고점을 잘 찍습니다. 1월 달에. 자, 1월 30일도 고점을 잘 찍습니다. 고점을. 1월 30일에도 고점을 아주 잘 찍습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도 잘 찍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사태죠. 코로나 사태고, 자, 1월 달에 한 고점 찍었잖아요. 자, 이런 모습. 3파 나오고 난 다음에요. 3파 나왔잖아요. 이 봉우리가 3개 넘으면 거의 고점입니다. 자, 이런 봉우리 3개 나오잖아요. 고점입니다. 자, 이런 봉우리 3개 나오잖아요. 이런 봉우리 3개, 자, 이래 세게 달리고, 이래 봉우리 3개 나옵니다. 그럼 고점입니다. 한 번 더요. 자, 지수는, 자, 여기서 처음 출발할 때는 고점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래 세 번 쏟아 부고 그러잖아요. 이러면 고점입니다. 여기서 바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3번 하고 흘러내려 버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하나, 둘, 셋. 요 721선까지.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721선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간다는 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갑니다. 가는데, 이래 흔들면서 갑니다. 이래 흔들면서요. 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라. 뭐, 이 세상 그 아름다운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하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도종환의 시에. 예, 그처럼 주가가 이렇게 흔들면서 갑니다. 예,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잘 참아내는 거요. 잘 참아내야 됩니다. 예, 잘 참아내고요. 자, 지수를 자기가 상방향으로 다 걸어놨으면 하방향으로도 좀 걸어놔야 됩니다. 뭐, 예, 코덱스, 뭐,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뭐, 인버스라든지, 인버스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걸어놔야 됩니다. 미리 늦었죠. 어제 사는 거죠. 어제 사셔야 됩니다. 내일 사면 또 올라갑니다. 월요일, 화요일 되면요. 예, 월요일, 화요일 되면 아마 완방으로 또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요. 미국 시장도 안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도 사야 됩니다. 부동산이요. 네, 부동산을 한번 봅시다. 예, 부동산은 저도 아는 데가 없는데, 한번 볼게요. 대구 같은 데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에요. 대구에 보니까 분양권을 볼게요. 야, 분양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마이너스 P가, 예, 대구에, 달순구, 서구, 수성구네요. 수성구, 만천동, 범어동. 예, 이런 데 보면요, 예, 이게 왜 안 뜨지?
예, 잘 뜨지가 않네요. 대구시. 제가 이게 왜 이래 하냐면요. 보면요. 엄청나게 대구에 마이너스 P가 1억 2천이 있습니다. 어, 예, 이런 데는 최고 좋은 동이죠. 이런 데는 최고 좋은 동이죠. 이런 데는 참 좋은 동인데, 나머지 보니까 P가 막 마이너스 1억 2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데 보십시오. 이런 데 보니까 마이너스 P가요, P가 2천도 있네요. 천도 있고, 천도 있고 그렇네요. 마이너스 P가 막 1억 2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대구에 보니까, 이제는 대구에 피가 올라가네요. 신기하다. 있네, 마피, 예. 마피 1,000만원 이렇네요. 대구도 보면요. 엄청나게 지금 조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입주하는 데는 하여튼 대구가 보니까요. 보니까 마이너스, 피가 뭐 1억 6천이고, 호호. 예, 올라가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구도 올라가는 데도 있고 내려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대구도 보니까 P가 마이너스 막 1억 6천도 있고 뭐 1억 2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동산을 사러 가야 됩니다. 부동산을요. 예, 부동산은 지금 현재요. 이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 환율을 한번 볼까요? 환율이 가장 중요한 차트죠. 최고 중요한 차트가 환율이잖아요. 환율. 업종 차트보다는 세계 차트죠. 차트에서 환율이 가장 중요한 게 환율입니다. 환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요. 원달러 환율이 요 신고가 냈거든요. 1344원이거든요. 어제 종가상이 1344, 요 자리거든요. 예, 지금 이제 여기에, 자,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양봉을 길이 됩니다. 이렇게. 어제 저녁 종가로상 이 양봉을 그렸습니다. 이렇게요. 이 양봉을 그렸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올릴 되면 아마 확 던져버립니다. 이렇게요. 주식을. 예, 아마 환율이 기업 상승할 겁니다. 이렇게요. 기업 상승해버리면은 환율이 이래 올라가 버리면 환율 방향이 주가의 선행 방향이잖아요. 환율이 이 고점을 찍을 때, 자, 환율이 이어가거든요. 여기 갑니다. 여기가 부동산의 바닥이거든요. 여기가 부동산의 바닥이 형성됩니다. 예, 여기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바닥이 될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은요. 지금 부동산이 환율 고점일 때가 부동산의 바닥입니다. 예, 이런 때가 아마 이게 좀 더 그려볼까요? 예, 부동산이 언제부터 올라갔죠? 하여튼 부동산이 엄청 올랐거든요. 엄청 올랐습니다. 엄청요. 아마 이런 데가 부동산이 이런 때가 최저점일 겁니다. 이런 때 2018년도 금융위기죠. 금융위기 때 이래 부동산이 아마 여기가 부동산의 최저점일 겁니다. 이런 데가요. 이런 데가 최저점일 겁니다. 여기서 한 번 이래 올라가잖아요. 한 1,400원 정도 되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 환율이 그러지나? 그러네요. 환율이 그러지네요. 예, 여기가 부동산이 최저점이거든요. 여기가 22년도 여기가 부동산이 최저점입니다. 부동산이 최저점일 겁니다. 여기서 부동산이 최저점일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이래줍니다. 예, 부동산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 보면요, 놀부라든지, 놀라운 부동산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요, 아포유라든지, 예,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뭐 부영남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들어보십시오. 빠송이라든지요. 예, 이런 걸 들어보면요. 아마 부동산이 뭐 아마 거의 바닥 수준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동산을 좀 공부 좀 해가지고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옮기는 것도 한 가지 좋은 전략이라 생각됩니다. 예. 환율이 여기까지 가야지 주식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습니다. 저는 주식이 9월달 돼야지 갈 것 같습니다. 달력을 한번 볼까요? 한국 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달력을 볼게요. 달력 한번 보겠습니다. 달력을 볼게요. 9월달에 왜 안 가? 자, 이 5월달도 보십시오. 여기가 대체 공휴일 되잖아요. 26일부터 또 조정 들어옵니다. 25일이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고 불확실성이 존재하잖아요. 금리 인상을 안 하겠죠. 수출도 안 되고 다 안 되잖아요. 그럼 일요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26일에 주식 다 팔러 갑니다. 그 다음 5월달도 주식 좋은 장이 아닙니다. 예, 6월달은 정통적으로 별 센 장이 아니죠. 항상 센 장이 아닙니다. 예, 7월달도 전절이 쉬는 날이 아니네요. 7월달도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 가거든요. 7월달, 8월달에요. 그럼 9월달 볼까요? 9월달에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날이거든요. 이날 사야 됩니다. 자, 9월달에 이날 사야 됩니다. 이날 사면 28, 29, 30, 31일. 연휴가 하나, 둘, 3, 4. 예, 이것도 연휴 될 겁니다. 5, 6일, 1일 되잖아요. 6일 되버리면 사람들이 주식 못 가져갑니다. 겁이 나서 못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요, 요날 사야 됩니다. 요날 사가지고요, 26일 날, 예, 요 정도 돼 사야 됩니다. 6월달이요, 7월달, 8월달, 9월달. 그리고 이쯤 되면요, 기업들이 현금도 마련을 많이 하거든요. 추석 보너스 주기 위해서요. 그다음 추석에 대해 가지고 부모님들한테 가서 주식 이야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주가를 내립니다. 예, 9월달까지 몰빵하지 마시고요. 예, 주식을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은 조금 수익률이 가장 못한 종목을 패야 됩니다. 매도해 가지고요. 계속 좋은 종목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요. 장기적으로는 올라갑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주식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지만은, 지금 현재요. 이 환율이 이야기하잖아요. 환율이 보십시오. 여기, 61선, 201선. 야, 보십시오. 자, 환율이 61선하고요, 201선하고 골드가 나잖아요, 이게 엄청 위험한 신호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환율이 여기서 내려올 줄 알았다고요, 이렇게요. 근데 경제 상황이 지금, 정부도 지금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엉망으로 하잖아요. 취득세 완화가 없고요. 취득세 완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도 안 되잖아요. 부장권이나 취득세라는데 굉장히 과세를 많이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코인으로도 요번에 또 박살 날 거 아닙니까? 코인도 폭락 놓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깁시 코인인데 엄청나게 김만국인가 그 사람 때문에요 엉망으로 될 거 아닙니까? 코인도 그렇죠, 주식도 그렇죠, 부동산도 그렇죠. 그래 지금 이제 살릴 만한 게 주식도 지금 못 살립니다. 주식이 지금 어차피 외국인들이 원달러 환율 때문에 팔고 나간다고요. 그 다음에 코인에서 자금이 나갑니다. 그럼 이걸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부동산으로 갑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돈이 큰 흐름이 금이라든지, 지금 금을 지금 최고 많이 사거든요.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금을 엄청 많이 샀거든요. 요번에 미국이 금을 이만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엄청 샀거든요. 한국은 아프리카 수준으로 샀습니다. 이만큼 샀거든요. 요번에 한국이 금 매수량이 여기밖에 안 샀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아프리카 수준으로 금을 샀거든요. 금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금은 외환 보유고에 포함이 됩니다.
외환보유고에 포함이 되는데, 금은 어떤 식으로 외환보유고가 되냐면요. 금을 만약에 100원에 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100원에 살 때, 90원에 살 때, 70원에 사잖아요. 그럼 외환보유고를, 예, 그 사는 가격으로 매깁니다. 외환보유 계산은요. 70원에 사면요. 70원에다가 외환보유가 됩니다. 70달러가요. 만약에 200달러에 사잖아요. 그러면 200달러가 그 산 가격이 자기가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금을 샀잖아요. 그러면 이게 외환보유고에 포함이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금을 갖다가 또 금을 안 샀습니다. 금을 꼭지때 저번에 샀잖아요. 저번에 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꼭지에서 샀습니다. 이런 꼭지에서 금이 최고 비쌀 때 샀거든요. 요번에도 금 묻고 금을 안 샀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그 다음에 중국의 나라는 금을 갖다가 외국으로 반출을 못 합니다. 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중국은 지금 외국으로 금을 반출 안 합니다. 하면 이 법에 저촉됩니다. 예, 국가적으로 금을 해외로 못 나가게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금을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에다 몰빵하면 안 되죠. 남국인은 뭐 완전히 뭐 김치콩에다 몰빵하고 30억인가 이렇게 걸었다가 라던데 10억이라 걸었다가 라던데 이거는 통갱매매죠, 결론적으로. 예, 이 원달러 환율을 보면요, 이 고점을 넘기기 때문에 월요일날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 겁니다. 주식이요. 근데 그래도 주식은 크게 보면요, 이 고점을 못 넘길 겁니다. 이 고점을 못 넘기기 때문에 여기서 사야 됩니다. 주식은 여기 사가지고 다시 이런 내려올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요. 예, 이렇게 이 고점이 나왔거든요. 그럼 한 번 더 이렇게 간다는 신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 부동산도 만약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요, 예,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가 사야 됩니다. 자기가 사가지고 자기가 운영해야 됩니다. 예, 자기가 공부를 해야 하고요. 예, 유튜브라든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시장이 앞으로 이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금리는 어차피 내려갈 겁니다. 금리는 내려가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요, 그때부터는 금리가 내려가면요, 주식보다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으로 가고요. 이제는 다시 부동산으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주식 차트에서 예,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업종 차트랄까? 업종 차트에서 저번에도 제가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해외 차트를 보겠습니다. 해외 차트가 저거 정확하잖아요. 해외 차트에서, 예, 세계 지수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 미국이랄까? 예, 작년에 여기거든요. 여기 9월 27일이 가장 저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식을 사자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자 그랬거든요. 팔지 말자고. 예, 그랬고요. 지금부터는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으로 가야 됩니다. 부동산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러면 애플만 사야 됩니다. 애플 사버리면 또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나스닥 100 종목을 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로 AC 나스닥 100을 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금을 사든가요. 그러면 또 상품을 한번 볼게요. 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유가는 여기서 만약에 유가를 감산하잖아요. 그럼 이 유정을 한번 닫아버리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이 유정은 사용을 못 합니다. 못 씁니다. 그걸 함부로 감산을 못 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사우디에서 감산한다고 막아버리잖아요. 그럼 이 유정은 못 씁니다. 이렇게 못 씁니다. 이렇게 막아버리면요, 못 쓴다 그러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이 유전을 막아버리잖아요. 기름이 수출 안 돼가지고요. 그럼 여기 유전은 못 씁니다. 그럼 함부로 감산을 못 합니다. 석유 가격이 내려와도요. 지금 석유 가격이 내려온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단 말이죠. 그 다음 밀 가격 볼까요? 밀 가격이 아랫방향으로 흐르고요. 옥수수도 아랫방향이고요. 예, 면도 아랫방향, 커피도 아랫방향이고요. 예, 설탕이 또 나가네요. 설탕을 가지고 에탄올을 만들잖아요. 석유 대신에 에탄올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잘 갑니다. 예, 설탕이 모든 물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금하고 설탕이 드셔야 돼요. 야,
설탕이 드시네요. 대한제당 같은 거 종목이잖아요. 야, 다른 종목 다 맞아버렸거든요. 다 맞았습니다. 야, 설탕하고 금이네요. 금이 원래는 안전자산이잖아요. 와, 금이 신고가를 내버렸네요. 금이 참 신고가를 내버렸네요. 자, 여기서 이래 가지고 여기서 뚫어버리잖아요. 그럼 또 갑니다. 한 파동이, 자, 이런 파동이거든요. 금이요. 자, 금이 이렇게 한번 가야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이겠죠? 자, 이런 모습을 뚫잖아요. 그러면 이게 놓습니다. 이게 놓고 다시 이래 뻗어버린다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자, 이런 박스가 돌파 놓잖아요. 이런 박스가 돌파 놓잖아요. 그 다음 여기서 이래 흔들어질 주원적 이만큼 또 갑니다. 금이 좀 더 가겠죠. 금이 지금 이 자리거든요.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자,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금이 간다는 거는 지수가 가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예, 지금 시장이 너무 많이 이 주식에 몰빵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도 주식도 가겠지만은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더 세게 갑니다. 부동산이 많이 먼저 내려갔잖아요. 엄청 내려갔잖아요. 부동산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세를 제가 어디서 봐야 될지는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냥 감으로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저는 부산에 대해서는 대충은 알겠는데요. 부산에 대해서는 좀 알겠는데 제가 아는 자리는 없기 때문에 부산은 옆에 광안이죠. 광안리하고 남천동하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 예, 해운대, 우동, 중동, 예, 여기죠. 중동, 광안리, 남천동, 우동, 중동, 예, 그 다음에, 예, 요런 자리만 사야 됩니다. 부동산도요, 앞으로. 부동산도 초양극화가 됩니다. 이제는요. 부산은 특히 이렇습니다. 광안리, 예를 들어서 광안 5구역이라든지, 강한 5구역이라든지, 남천동은 남천 2구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에, 대연자이라든지, 대연동하고요. 대연동하고요. 광안 쪽에 보이는 대로 가야 되겠죠. 해운대는 마리나 쪽이죠. 마리나 쪽 하고요. 중동도 어느 정도 괜찮죠. 중동도 괜찮고요. 우동도 우상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언제 재개발이 될지 모르지만은, 예, 금리가 내려가면요. 분명히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면 요번에는 주식으로 안 갑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요. 전세가 지금 올라가거든요. 전세가 올라가고 월세도 이제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50% 정도가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50% 정도가 다 서울 사람들이 다 아파트에 안 살고요. 원룸에 삽니다. 원룸, 투룸, 빌라 이런 데 삽니다. 50%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비가 올라가고요. 전세비가 또 서서히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금리가 내려가면요 아파트 가격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요번에는 놓치면 안 됩니다. 요번에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금 가격과 부동산은 어느 정도 예, 부동산 중에서 가장 큰 게 우리나라는 아파트거든요. 아파트가 먼저 갑니다. 아파트 가고요. 그 다음에 빌라 가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빌라, 오피스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땅이 마지막으로 가는데 땅이 요번에 못 해줬습니다. 땅이 요번에 농지법 때문에 완전히 작살 나버렸거든요. 땅이 박살 나버리고 이제는 바로 아파트로 넘어갈 겁니다. 아파트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빌라로 가고 이제 빌라를 안 짓습니다. 이제는 빌라를 안 짓거든요. 빌라를 안 짓습니다. 이제는요. 빌라가 공급이 없습니다. 공급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가 공급을 할 겁니다. 예, 될 수 있으면은 집을 사야 됩니다. 요번 타이밍은 집값 지수는 잘 모릅니다. 아마 100일 기준자면 70 정도가 될 겁니다. 예, 지금 집값이 어디 정도 와 있냐면요. 이거를 그려볼게요. 우리나라 집값이 여기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거든요. 우리나라 집값이 서울은 여기거든요. 서울은 여기입니다.
서울은 지금 여기거든요. 요 자리입니다. 서울은요. 서울이라든지 한강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서울은 여기고요. 자, 이런 고점을 뺏기 나갑니다. 서울은요. 나머지 지역은 자, 이런 식으로 흔듭니다. 이런 식으로 흔듭니다. 이런 식으로. 자, 서울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내려왔거든요. 주식은 다시 이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까지 올라갔거든요. 주식은. 예, 그 다음 차례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여기서 이제부터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요번 타이밍에 부동산을 잘 보유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동산이 지금 현재 서울은 이 자리고요. 서울은 이 자리고 부산 정도는 부산 여기입니다. 저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예,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오면은 저는 요번에도 또 살 겁니다. 예, 부동산이 내려오면요. 저도 뭐 공부해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공부해놓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반드시 살 겁니다. 항상 사람은 행동해야 되거든요. 행동하지 않으면요. 행동 경제학이라든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수익이 없습니다. 오로지 행동하지 않으면요, 수익도 없고요, 얻는 게 없습니다. 행동하는 사람한테, 예, 운이 따르고요, 운은 행동하는 사람한테만 갑니다. 운이 뭐냐? 운은 행동하는 사람한테요, 올바른 방향에 타는 거죠. 올바른 방향에 올라타가지고요, 그 다음에 행동하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반드시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번에 공부를 해놓은 자리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도 좋은 종목 많습니다. 주식도 좋은 종목 엄청 많죠. 뭐 성우하이텍이라든지 예,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좋은 종목 많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나갈 겁니다. 예, 21선 돌아오면 사듯이요. 예, 부동산도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자, 부동산 여기거든요. 팔면 안 됩니다. 부동산. 예, 부동산 설사 만약에 이 자리다 치더라도 이렇게 내려올지언정 거의 다 왔거든요. 금리와 부동산은 어느 정도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은 올라갑니다. 분명히 올라갑니다. 요번에는요. 그다음에 취득세 완화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뭐 조금 더 12월 달 되면요. PF입니까? 이게 만기가 돼가지고 지금요 엉망입니다. 지금요. 정부에서도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정책을, 제가 주식을 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 윤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라든지, 그 다음에요, 국토부 장관이 좌파잖아요, 좌파. 한국은행 총재라든지요. 행동이 시장 경제를 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 경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시장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아직까지 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시장 경제를 추구할 때, 예, 지금 기업들도 지금요, 종부세라든지, 예, 부동산의 종부세가 요번에 엄청 내리더라고요. 종부세가 제가 요번에 알아보니까, 예, 세금이 보니까, 만약에 한 9억 되든지 한 6억으로 줄었고요. 약 10억 되든지, 예를 들어서요, 한 8억으로 줄었더라고요. 8억 몇천 정도로요. 8억 몇천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예. 9억 정도 되는 게 한 7억 정도 되고요. 10억 정도 되는 게 약 9억 정도, 한 8억 6천이나 이렇게 보니까 공시지가가 엄청 내렸습니다. 요번에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예, 시장은 아마 요번에는 6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6월 기점 있지 않습니까? 6월 달에 6월 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종부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5월 31일 날, 예, 5월 31일 날, 예, 이 시점을 기준 삼지 않습니까? 6월 1일 날 이 사람이 집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을 매기지 않습니까? 종부세를 매기잖아요. 종부세. 그러고 나면 5월달 지나고 나면 6월달부터는 뒤지기를 핍니다. 이렇게요. 봄 기운이 나옵니다. 예, 되수시면은 부동산을 반드시 사야 됩니다. 요번 타이밍은요. 특히 좋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좋은 자리. 좋은 입지입니다. 입지가 나쁜 종목을 사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요. 이 부동산이 이래 내려오는 과정에서는요. 좋은 부동산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 만약에 자기가 B급 자리에 있으면요, A급 자리로 옮기게 되고요, C급 자리에 있으면 A급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걸요. 요번 타이밍에 부동산은요, 반드시 하여야 할 것이요. 자, 보십시다. 자, 설탕을 사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설탕을 여기 사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밀을 여기서 사야 되겠습니까? 어딘 게 이깁니까? 밀은 선물 매도를 쳐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요, 설탕은 선물 매수를 쳐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아파트는요, 요번에 좋은 아파트는 이래 갑니다. 이래 갑니다. 이래 갈 겁니다. 이래 갑니다. 또 한파동이 지났잖아요. 한파동이 지나고 나면 또 이래 갑니다. 예, 근데 나쁜 부동산은 있지 않습니까? 나쁜 부동산은 자, 이래 갑니다. 이래 지지 내려갑니다. 장이 아무리 올라가도 이래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잘 선택해야 됩니다. 부동산을 요번에는 뭐냐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요, C급 자리에 있는 사람은 B급이나 A급 자리로 반드시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그 다음에 D급이라든지 F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B급 정도로 옮겨야 됩니다. 요번 타이밍은요, 반드시 옮겨야 됩니다. 반드시요. 자기가 산다. 그럼 대구에 사는 사람은 범어동으로 옮기고요. 막 이런 식으로 옮겨야 됩니다. 세종시는 세종은 다 좋잖아요. 세종으로 가고, 하여튼 좋은 자리로, 뭐 인천도 좋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로 옮겨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요, 부산 같으면 해운대는 우동으로 가든지요, 우동으로 가고, 아는 데가 없으니까요. 대구라든지 그건 잘 모르니까요. 우동으로 가고요. 부산 같으면 우동으로 가고, 남천동으로 가고요. 남천동이라든지 광안리로 가든지요.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반드시 옮겨야 됩니다. 요번 타이밍에 옮기지 못하면요, 또 부가 날아갑니다. 예, 다시 여기서 이런 부동산 시세가 이익 나옵니다. 이익 나옵니다. 예, 이런 부동산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런 자리요. 이런 자리. 예, 이런 자리. 요번에 보십시오. 전지현도 보십시오. 엄청나게 옮겼잖아요. 전지현도 1급에서 초특급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가 같은 거는 안 갑니다. 예, 상가는 완전히 하수들이 하는 겁니다. 완전 철저히 고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트 하다가요, 상가로 옮기잖아요. 그럼 망합니다. 항상 주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량주를 사가지고 잡주 쪽으로 가가지고 망해버리잖아요. 뭐 퍼가 높은 데 가가지고 망해버리고 그렇습니다. 예,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되고요. 지금은 아파트를 좋은 자리로 옮겨야 됩니다. 예, 제가 오늘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네요. 오늘의 결론이 뭐냐? 자, 아파트를 사야 된다. 아파트는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환율이 1,400원 이때, 환율이 1,400원, 아파트가 지금 현재, 저는 아파트가 이렇게 기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기를 바랍니다. 기잖아요. 저는 여기서 살 겁니다. 여기서 살 겁니다. 뭐, 취득세 완화, 그 다음에 양도세 없애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도세 없애고요. 선거철이 되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아마 부동산이 24년도 선거가 4월 20며칠이잖아요. 그때 되면 4월 8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되면 이 부동산이 내년 3월달 내보십시오. 부동산이 날아갑니다. 주식도 날아갑니다. 예, 선거철이 되기 전에 부동산을 좀 사고요. 내년 선거철에는 주식과 부동산으로 큰 소득을 얻어야 됩니다. 부동산은 요번에는 마지막 타이밍이고요. 주식은 아직까지 좀 또 기회가 또 있습니다. 주식은 항상 버스가 지나고 나면요, 리무진이 옵니다. 버스가 지나고 나면 리무진이 오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다주택자들도 어렵고요. 전세가 안 나오고 그렇지만은, 다주택자들도 주식처럼 부동산 한번 사면 이렇게 오잖아요. 주식은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근데 부동산은 이렇게 안 합니다. 부동산은 이렇게 우상향합니다. 이렇게. 자, 이 보십시오. 이렇게 꾸준하게, 부동산 이렇게 꾸준하게 갑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갑니다. 이런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급락이 항상 보십시오. 요 201선 근처까지 갑니다. 이렇게. 항상 밀 가격은 201선을 타고 가네요. 항상요. 주봉상.
서서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부동산이 이익이 나왔거든요. 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이 자리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예, 주봉으로 보면 이 자리 겁니다. 이 자리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갑니다. 부동산은요. 예, 오늘도 시간이 50분이나 했네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오늘은 한 가지도 이야기했지만 A급으로 입지 좋은 데로 이사 가자. 예, 주식은 미국의 나스닥 100을 사자. 예, 이 종목이요. 나스닥 100을 사자. 애플이죠, 결국요. 애플 사자. 그 다음에 거래소 종목은 인버스를 사자.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인버스를 사자. 예, 이 종목입니다. 예, 그러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손절이 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손절이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주식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량주들은 다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밀처럼 이렇게 200에서가 내려왔다 갑니다. 항상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